반갑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나무 하지혜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지방보다 근육량이 더 많으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재빨리 균형을 잡아서 몸이 덜 다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육량이 많다면 어떠한 소리를 듣거나 외부의 자극이 와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마음을 꿋꿋하게 잡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마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마음의 근육량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아마도 이분만큼은 마음속의 근육량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진 교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진 교우가 생각하기에 영진 교우의 마음속 근육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최용만 선수를 봤어요. 네. 그 선수의 몸만큼 제 근육량이 마음의 근육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와.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함께할 분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암교당 청년회 부회장 그리고 교화단 단장을 맡고 있는 양도인입니다. 현재 IT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암교당 청년 이도심이고요. 현재 문화부 부장 그리고 교화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 실기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안암교당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교우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정말 이쁘게 생겼잖아요? 네, 최용만처럼 마음의 근육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근육량 어느 정도 있으세요? 먼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제 근육량은요. 네. 제가 여자치고는 무용을 해서 그런지 근육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근육량은 제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근육량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 꽤 많아요. 한번 만져보시면은. 오! 네.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오. 그렇다면 우리 도인교우는 어때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근육량이 별로 좀 부족하지만 네. 마음은 이제 마동성님 못지않다. 네. 와, 최용만 나왔고요. 마동석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인교우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 있던 도심교우가 도인교우 막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들었을 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실 거예요? 녀석. 이게 바로 마음속 근육량의 마동석님의 표현법이었습니다. 어때요, 도심교우는? 남들이 막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속상하게 했을 때 웃으며 넘길 수 있나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좀 모범적인 답안이긴 하지만 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 이런 생각부터 사실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운 마음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때 잠깐 멈추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못이 있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무용을 하면서 근육을 잘 키워오신 분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은 외부적인 자극들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때로는 화나는 일이 많았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웃으며 넘길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쑥쑥 물어물어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신 분들은요, 안암교당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두 분이신데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안암교당 청년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안암교당은 청년회가 많이 활발한 편인데 일단 규모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80명 정도 소속이 되어 있고 평균 토요 법회 출석률로 보면은 한 평균 4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교화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 법회를 보는데 이 법회는 이제 주별로 좀 콘텐츠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청년이 강연을 하고 보사님께서 설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위주로 하는 법회 이렇게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요 마음 공부방이 저녁에 7시 45분에 있어서 뭐 직장 끝나고도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저희가 여름, 겨울 2박 3일씩 정기 훈련을 가고 또 저희 교당만의 특징은 일주일 동안 훈련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월 셋째 주마다 매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바자회라든지 청년별 MT 뭐 그리고 뭐 초대 법회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행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출석률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의도 교당에 출석을 자주 하진 않지만 지금도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더 큰 기여를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암교당에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수요산방이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어떤 걸 많이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수요마음 공부방이 일단 생기게 된 것 자체가 저희가 원불교를 뭐 모태신앙이어서 뭐 20년 넘게 다니고 해도 우리 교전을 일독조차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은 걸 보고 이제 보사님께서 청년들이 교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런 기회를 맡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전 정전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안암교당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요 마음 공부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네요. 자주 참석하시죠? 저는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럼 매주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조금 더 특별한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요마음 공부방은 일단은 아까 도인교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부에서 2부로 나눠져서 정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화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1부, 2부 중간에 제가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들이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 교도님들과 청년 교우들이 꾸려가고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래, 춤, 뭐 시낭송 그리고 또 그 문화예술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등 그런 것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월 마지막 주에 안암 놀이마당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랑 일반 분들 모두 다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콩 옮기기 대회 그리고 뭐 탁구공 월드컵 등등 그렇게 진행해서 되게 즐겁게 수요 마음 공부방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문화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네요. 뮤지컬도 있고 신앙송도 있고 그리고 콩 옮기기 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특별히 문화부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화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가 활발히 돼야지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당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부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안암교당은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부 부장 뭔가 탐납니다. 영광이네요. 부장님 모시게 네. 되어서. 꼭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왜 수요일로 정하셨는지 아니면 수요일에 제일 경계가 많아서 그날로 선정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수요일로 왜 선정이 됐을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요일이 아무래도 주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너무 네. 힘들어요, 그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버페를 보고 이제 월요일에 화이팅 하자 이렇게 해서 힘차게 한 줄 시작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보면은 많이 풀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정신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정신을 바로 잡는. 네. 그래서 보사님 설법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또 뭔가를 잘못했구나. 네. 또 이렇게 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를 토요일까지, 법회 전까지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경계가 가장 오기 쉬운 요일이 수요일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잡을 수 있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주 참석한다 했잖아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교당에 다니게 되는 의미를 찾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불교가 좋았던 것이 일단 사람들이 정말 착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오게 되는데 이 원불교라는 법이 대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수요 마음 공부방인데 결국에는 내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뭐 잘 쓰자, 내 마음을 잘 써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원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수요마음 공부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수요마음 공부방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지 않아요? 네. 제가 회사에서 교당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네. 그래서 조금 퇴근이 늦어지면은 지금 가면 얼마 못 들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막상 듣고 나면 역시 오길 잘했지라는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에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매주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수요 마음 공부방이요? 네. 제가 처음 교당에 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6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와, 6년이요? 와, 그러면은 6년 전에 내 모습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다잡았을 때 지금 모습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져서 정말요?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얘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밝아졌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나가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수요마음 공부방에 함께하는 분들은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정말 어르신부터 네, 뭐 학생분들 가끔 오시고 그래서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연령대도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직책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 자리를 또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문화부 부장이라는 사업부 부장을 맡게 돼서 일단 맡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교무님께서 정정 강의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교무님께서 너무 이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직장생활 끝나고 학교생활 끝나고 왔을 때 힘듦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연이 하나 들어가면은 뭔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사업부 부장을 맡은 역할에 의무가 있잖아요. 또 책임이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는 게 이 자리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것이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 네. 와, 우리가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마음이 자라는 나무가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진행자들은 작가님과 제작진분들께 준비해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무나무 부장이라면 매번 컨텐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직접 기획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배워야겠는데요. 부담이 엄청 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달이 바뀔 때마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님들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참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세상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걸 한 번 더 느끼게 해드릴까요? 뭐 특강도 한다고 하고 많은 프로그램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문화부 관련된 행사할 때 저희 초대해 주세요. 저희가 1시간 정도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특강 정도는 아니겠지만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 초대해 주세요. 네, 그래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섭외가 완료가 됐네요. 부장이 오늘 한 건 하신 네, 겁니다. 한 건 했네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안암교당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것 외에도 정말 특별하고 뜻깊은 활동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또 저희 안암교당에서 국제 마음공부 학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을 본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어떤 이기심의 바탕에서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결과적으로 세상에도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취지로 네, 그래서 부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도님들이나 저희 청년들도 다 공감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마음공부 학사 마련 바자회를 석가탄신일마다 굉장히 크게 열어요. 그래서 뭐 일반 분들이 뭐 수제 물품, 마들렌 이런 쿠키도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뭐 옷이나 잡화, 화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매하면서 이제 수익금도 모으고 그리고 외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합력을 매주 이렇게 후원금도 내주시고 합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학생은 4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매주 법회 출석하고 수요마음 공부방도 나오고 또 따로 도지나 장학회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장학금? 네, 장학금도 주고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도학적인 부분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런 노력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안암교당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선배잖아요. 근데 또래인 우리 영진교는 네. 느끼는 바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6년 동안 수유선빵을 공부를 또 하고 계시고 네. 또 지금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똑같이 6년인가? 진짜 같이 왔어요 거의. 그 매주 문화 법회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 책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참 역할을 많이 안 했구나 반성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사실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준다라는 거 그게 저는 부담이 돼서라도 1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많이 이웃침을 얻어가고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여의도교당에서. 네, 아까 알려준 거 굳이 네. 3개 정도만 해도 네. 한번 네. 저희 교부님과 모시고 가거나 사실 저희 안암교당이 저희 어머님이 학생 때 다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 들었으니까 소식도 전하고 저희 교당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좀 허락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교당에서 우리 부장님 한번 모시고 네, 문화부에 기획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다시 한 번 더 원불교에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2015년도였나요? 결과를 봤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0년 전에 비해서 4대 종단에 모두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왠지 저는 알 것 같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공부도 해야 돼. 또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끝없는 공부 때문에 종교는 우리가 면접 보거나 취업할 때 직접적으로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종교에 쓰는 시간과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 어떤 거 할 거야 하면은 많은 청년들이 영어를 선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업을 하셨고 그리고 6년 동안 꾸준히 마음 공부하고 계신 두 교우가 있는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가서 마음 공부하고 이러한 시간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원불교와 함께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냥 여기서 제가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 토요일에 몇 시간 투자하는 거, 수요일에 몇 시간 투자하는 거 과연 그때 내가 오지 않았을 때 더 생산적으로 뭔가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법회와 수요 공부방에서 얻어가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또 많이 즐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때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종교라는 것이 정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제 생활에서 이 원불교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가장 의지가 됐던 게 사실 안암교당이었고 또 스승님이었고 도반들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시는 곳이 이 교당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고민 있거나 그리고 같이 또래들과 함께 하면은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진짜 또래들이잖아요. 마음 공부하러 모였고 우리가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들 모였을 때 고민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이 나와요? 학교 생활에서 겪는 뭐 대인관계나 또 뭐 사실은 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기 진로 고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취업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결혼은 직접적으로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결혼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회화 시간, 단회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연락해서 뭐 그런 게 힘들었냐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사실 스펙 쌓는 거가 더 중요해서 계속 종교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매번 가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지만 어떻게 하지? 고민했던 적은 없어요? 교당에 나갈까 말까요? 네. 사실 중2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중2 때부터 대학까지 안 나갔었다고요? 네. 그럼 언제 다시?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때 나갔어요. 사실 뭐 중2 때부터는 이제 공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야 돼 이러고 안 나가고 친구랑 노느라 안 나가고 대학교 때는 뭐 그냥
엄마 종교지 뭐 약간 이런 난 종교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네. 뭐 종교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진짜로 힘들어지니까 네. 취업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아. 네. 뭐 계기는 있었어요. 뭐 일주일 동안 훈련에 어머니가 권해서 너무 힘드니까 템플스테이나 가보자 이러고 갔었는데 그때 한번 공부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죠. 네. 네네. 근데 진작 다녔으면 좋았을 걸. 엄마 말 들을 걸. 네. 지금은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 취업할 때 되게 힘들었죠. 어떤 네. 점이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되게 무난하게 잘 커왔는데요. 뭐 친구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냥 별다른 어려움 없이 커왔고 뭐 스펙도 열심히 쌓고 뭐 해외 인턴도 가고 뭐 영어도 열심히 하고 나름 이제 고스펙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취업이 정말 녹록지 않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네. 네, 그래서 뭐 서류에서부터 떨어지기가 일쑤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목표가 취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 되게 좀 여유 있고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취업 준비가 한 2년 정도 잘 안 됐거든요. 오, 꽤 길었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던 기간까지 하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입에 짜증나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 스스로 보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한번 훈련 가볼래? 라고 해서 갔다가 그렇게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빨리 교당에 나올 걸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우리 도신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네. 어떤 거를 가르쳐요? 아이들 일단 창작 무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방송 댄스도 가르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보고 있지만 조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되나요? 네, 걱정은 사실 언제나 하고 있고 사실 무용이라는 분야가 정규직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사대보험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죠. 저도요. 네. 네. 부럽죠? 대부분 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대학원을 나와서 어떻게 이제 진로를 해야 될까라는 불안감은 사실 항상 있지만 믿고 있는 거는 제가 이 제 전공을 가지고 정말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믿음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도 사실 네,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네, 그거 하나 믿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주는 마음의 안정이 되게 크잖아요. 바라는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안 되면은 찾아오세요. 어느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무용 그리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네. 프로그램이 아직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던 그런 기획들을 통해서 한번 방송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지금 PD님 한번 찾아오세요. 네. 키워주실 잘 되면 또 거예요. 찾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심교우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미 교당에서 그 기획력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서 바깥에서도 뭔가 그냥 무용만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뭔가 다른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뭔가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주변의 친구들도 직업이 다양하고 전공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대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학교에서 취업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꼭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통계를 내야만 하는 그런 학교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용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그 삶을 이해를 하면서도 저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마음이 자라는 나무에서는 안암교당 청년회를 대표해서 두 교우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독인교와 그리고 도심교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교당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지금 가장이라고 하니까 가장은 언제였을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생각했지만 그냥 소소한 저의 보람을 얘기하자면 네. 제가 교당에서 단장, 그러니까 교화단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단원들하고 단회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단회가 이제 단원들이 본인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털어놓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도 얘기해주고 또 교무님 설법에서 얻은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단회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을 때 단원들에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저는 정말 보람되더라고요. 오. 네. 단장님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다라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했어요. 네, 엄마 미소로 이제 네. 사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힘들게 준비했다가 결과물이 좋을 때는 그것만큼 뭐 보람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우리 도심교는 원불교와 이렇게 꾸준히 함께 하고 있지만 조금 멀어지려고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나를 끌어당겼던 그런 순간은 언제였어요? 제가 이제 교화단 단장을 맡고 있지만 예전에 중앙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교화단의 단장 중앙들은 교무님과 또 단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하는데 그때 마음일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동안 심신에 힘들었던 것들을 마음일기를 써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도심교우님은 이런 힘든 게 있었나 봐요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또 교무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 마음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알게 된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카톡도 해주면서 뭐 그런 게 힘들었냐 뭐 밥 한 번 나중에 먹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정말 교우들 간의 그런 챙김들로 인해서 위로가 됐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승님께서도 힘든 게 있으면은 따로 불러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마음을 이제 도반들과 스승님으로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잊게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 덕분이네요. 그렇죠? 네. 감사하다고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손바라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왜 안암교당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암교당은 다른 교당과 다르게 청년 출가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 한 14년간 20명 넘는 출가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산 주임 교무님이신 보산 김정 교무님이 청년 교화에 굉장한 노력을 쏟고 계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출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번 생을 여기에 바쳐보자라는 결심을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출가하신 분들. 네. 맞아요. 들어보니까 6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주변에서 교무님이나 아니면 얻으신 게 많다고 해서 나도 출가 내지는 뭔가 원불교의 교도로서 뭔가 이미 책임도 하시고 역할도 하고 계시지만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뭔가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꼭 교무님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뭔가 원불교에 아니면 안암교당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역량이 커지는 만큼 제가 맡는 역할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교당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기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꾸준히 있다 보면 계속해서 제 역량이 커지지 않을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원불교에도 우리 교당에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원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함께해요? 뭐 저희 교당에 잘 알지 못하고 인터넷을 보고 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저희가 일단 오시기만 하면 네. 굉장히 잘해드리거든요. 따뜻한 미소로 맞아드리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는 문화여서 네, 그렇게 잘 반겨서 챙겨주고 또 교수님이 설법하시는 그런 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니고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정과 법이 아우러지면서 네, 그분들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이들 불안해하시잖아요. 이러한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마음 공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안암교당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분께 궁금해요. 평소에 어떻게 신앙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네. 원불교 교도로서 받는 사종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조석신고인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단은 아주 짧지만 10분 정도 네, 간단한 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전에는 일기로서 마무리를 하는데 일기로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고 내가 마음작용이 좀 오늘 경계가 있었다 하면은 오늘 있었던 경계에 대해서도 마음일기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 유무념 체크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종사님 그 전서, 그 전서를 사경하고 마무리를 하고 잠을 잡니다. 네. 와, 사경을 하시고 네. 야, 되게 정말 아름답네요. 대단하네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오. 대단하십니다. 매 순간순간을 원불교와 함께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도인교우는 어떻게 수행하세요? 사실 도심교우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 하자라는 생각이긴 한데 잘 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단 신고 모시는 거 왜냐면 아침에 잠깐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늦잠 자서 그냥 막 정신없이 가서 하는 거 하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요즘에 지켜야겠다라고 한 게 집에 가자마자 20분 동안 자선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외국에서도 그렇고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대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만 하다가 20분 정도는 좀 비워내는 시간,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또 마음에 힘을 쌓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도신교우님처럼 이제 일기 쓰고 사경하고 교전 읽고 이렇게 잡니다. 네. 와, 매일매일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네, 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드려야겠네요. 정말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마음 공부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왜 저는 꾸준함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도 해요. 근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저한테 추천할 수 있는 마음 공부법 없을까요? 사실 네. 좀 중단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게 또 정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뚜기처럼. 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해서 계속 계속해서 네, 마음의 근육량을 키우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소중함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물어볼게요. 내 인생의 최고의 법문 궁금해요. 법문이 많이 있지만 네. 내가 꼽는 최고의 법문 어떤 게 있는지 도인교한테 먼저 묻고 싶어요. 저는 정산종사법어 11법품편의 16장을 네.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신성회라는 훈련에 갔을 때 처음 접한 법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옛 성인들은 소금이 되라고 했지만 나는 연꽃이 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진흙 속에 있어도 연꽃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법문을 보고,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유롭게 그렇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법문이 정말 좋다라는 감상이 들어서 이것을 보사님께 신성회 훈련 끝나고 와서 이런 감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보사님께서 너는 세상을 진흙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생각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직장에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또 내 동료고 소중한 동료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이런 환경들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은 놓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생각까지 더 할 수 있게 돼서 이 법문이 정말 지금도 참 좋아하는 법문입니다. 네. 와, 어떻게 보면 이 법문 하나가 내 인생을 다 말해주는 거네요. 네. 영진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연꽃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여름에 제가 영산 성지를 갔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 가면 연꽃이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여름 네. 그 시즌에. 근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흙 속에 피는 게 연꽃인데 나도 저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흙 뭔가 좀 안 좋고 뭔가 더럽고 시끄러운 그런 이미지를 저도 떠올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진흙을 뭔가 저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인교에게 본인이 연꽃이 되어 가고 있는지 연꽃과 닮아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져요. 많이 좀 화가 많은 연꽃? 네, 그렇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좀 차분하고 여유 있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잖아요. 그럴 땐 언제였어요? 많은데요. 많은데 일단 예전에 아무래도 처음 교당에 갔을 때는 설법이 다 신선하잖아요. 지금도 신선합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교무님께서 나태함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여유 있고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나태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 설법을 듣고. 왜냐하면 진정한 여유는 미리 준비를 했을 때 나오는 여유인데 저는 그냥 그런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야 진짜 내가 여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마음만 편안했던 거죠. 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랬구나 아차 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도심교우는 내 인생의 최고의 법문을 꼽는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대종경 11요음품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마음 공부가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 마음은 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내 생활에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음 공부를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법문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는 근본이다. 네. 그런데 내 인생에서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뚜렷하게 향상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성향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쉽게 동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전에는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객관화하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멈추고 바라보고 그래서 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저 말은 이런 말이지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울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번 순간순간 쌓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마음 근육이 정말 단단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대해서 표현했잖아요. 네네. 되게 왜소해서 마음의 근육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공이 엄청나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의 근육량이 여기 말씀하셨던 최영만 그리고 마동석 씨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영진교우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감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새 마음 새 삶에서 그 멘토 멘티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한 회기 중에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사실 말씀하셨던 법문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 하는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자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서 저희가 계속 회기를 이어나가는데 그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다면은 도인교우는 마음 공부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도인교우에게 마음 공부는 어떤 의미예요? My life. 사실 마음 공부라는 게 되게 특별한 어떤 용어 같지만 그냥 사는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잘 쓰는 거. 내 마음을 사실 내 마음대로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알람 계속 끄고 자고 이것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마음 공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자란 나무에서도 인사드릴 때 우리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을 다한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녹화 온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만 마음을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자라는 나무에서는 안암교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교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 열정 가득하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함께하는 두 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마음 근육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서 우리가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하면 다 같이 잘합시다 라고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합시다.